한양 남촌에서 방귀 좀 끼는 박여사네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외동딸이 데려온 사위가 그야말로 옥골 선풍. 얼굴에선 광채가 나고 목소리는 꾀꼬리 같으며 성품은 어찌나 순한지 법 없이도 살 사내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박여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라며 부러워 죽으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혼례를 치르고 사위가 처가살이를 시작한 날부터 밤마다 박여사가 사위방 앞을 서성입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소금을 한 움큼 꺼내 방 문턱에 꼼꼼히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촥! 촥! 그 소리는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마을에는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여사가 소금을 뿌리는 걸 보니 사위가 사실은 천년 묵은 구미호라더라. 아니야, 사위가 밤마다 몽유병이 있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는 거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위 김서방은 빛을 노릇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 때마다 발바닥에 밟히는 까슬까슬한 소금 때문에 발바닥이 따가워 견딜 수가 없었죠. 장모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자꾸 제 방 앞에 소금을... 하지만 박여사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김서방, 자네가 너무 싱거워서 그래. 좀 절여져야 제맛이 나지. 김서방은 멍해졌습니다. 싱겁다니? 내가 평소에 유머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간이 안 맞게 생겼나? 김서방은 그날부터 익살맞은 농담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여사의 소금 뿌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금의 양이 점점 늘어났죠. 김서방이 마당에서 장작이라도 좀 펠라치면 한양도성에 비상이 걸립니다. 예사사내들은 땀을 흘리면 시큼한 내를 풍기지만 김서방의 이마에서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은 공중으로 흩어지며 지리산 토종골보다 진한 향기를 내뿜었기 때문이죠. 이 냄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산속의 벌들이 여왕벌을 버려두고 김서방의 콧구멍으로 날아들 정도였습니다. 장모 박여사는 이때부터 사위의 겨드랑이에 소금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인간 설탕아, 벌떼에 쏘여 얼굴이 찐빵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김서방의 달콤한 살취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번지자 마을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름하여 김서방 상사병. 박여사의 사위 냄새만 맡아도 기력이 보충된다는 헛소문이 퍼지자 밤마다 박여사의 담장 위에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밤에 웬 하얀 소복들이 담장 위에 조루루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빨래터에 널린 속꽃들 마냥 여인들이 사위방을 훔쳐보려 담을 넘는 월담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박여사님이 누구십니까? 한양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여장부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사위의 방 앞에 텐트를 치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양손에는 굵은 천일염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말이죠. 어이쿠, 저기 최가부가 올라온다. 요놈 봐라, 사다리까지 가져왔네. 박여사는 숨을 죽이고 사다리가 담장에 걸리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소금 스나이퍼 그 자체였습니다. 촤! 정적을 깨는 쾌감 넘치는 소리. 담장을 넘던 쾌과부의 머리 위로 하얀 소금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눈, 이게 뭐야? 최과부의 비명에 박여사가 담장 밑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년아, 남의 집 귀한 사위가 설탕인 줄 알고 하트러 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배추처럼 푹 절여주마. 박여사의 소금 세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담장에 매달린 진짜? 여인네들은 졸지에 소금구이가 되어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떨던 김서방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팔자가 산의 팔자인가 자반고등어 팔자인가.
장모님 박여사가 장터에 소금을 사러 간 사이 김서방의 방 앞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금기가 사라지자마자 김서방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한 향기는 제어 장치 없이 온 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커다란 눈동자. 마을 아낙네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그림자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산속의 대장곰이었습니다. 그억! 곰의 콧구멍으로 들어간 김서방의 향기. 곰은 김서방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사실은 부수며 열고 들어갑니다. 자고 있던 김서방은 따뜻하고 털이 숭숭 난 무언가가 자신의 발가락을 쪽쪽 소리내며 빨고 있는 것을 느끼고 눈을 뜨는데, 장터에서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박여사, 사위 방문이 박살나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사위 벌써 여우한테 홀려갔나? 그런데 방 안을 들여다본 박여사는 눈을 비볐습니다. 여우는커녕 산만한 곰 한 마리가 김서방의 발바닥을 무슨 사탕 빨듯 찹찹 소리내며 핥고 있었죠. 김서방은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채 장모님, 장모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며 모기만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박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짊어지고 온 30kg 소금 포대를 그대로 곰의 머리 위로 투척했습니다. 어디서 남의 집 꿀단지를 공짜로 먹으려 들어. 포대가 터지며 소금가루가 눈처럼 흩날렸고 곰의 온몸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곰은 갑작스러운 짠맛 습격에 컥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통의 곰이라면 도망갔겠지만 이 곰은 미식가였습니다. 맛있다. 털에 묻은 소금과 김서방의 단 향기가 섞이자 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감동의 물결로 일렁였습니다. 아니, 이 맛은 단맛 뒤에 오는 짭짤함. 이것이 말로만 듣던 천상의 조화인가. 곰은 오히려 더 행복한 표정으로 김서방 곁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소금 묻은 앞발과 김서방의 단향기 나는 발을 번갈아 핥기 시작했습니다. 박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소금을 뿌려도 안 가네. 하지만 박여사는 곧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김서방, 잘 됐네. 저 곰이 자네 냄새에 홀렸으니 이제 옆집 최과부나 기말멈이 담을 넘지는 못할 거야. 저놈을 집 지키는 개로 쓰자고. 김서방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장모님, 개치고는 너무 크고 냄새가 납니다. 그날부터 박여사의 업무가 하나 늘었습니다. 사위 방 앞뿐만 아니라 사위 옆에 꼭 붙어 자는 곰의 털 위에도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는 일이었죠. 착착 소리와 함께 곰은 시원하다는 듯 배를 내밀고 잤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왼쪽엔 곰, 오른쪽엔 소금산에 갇혀 인간 젓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산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퍼지자 희귀한 약재를 수집하는 허사풍이라는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사람 몸에서 꿀이 나는 기이한 약재가 있다던데 내 큰 돈을 줄 테니 그 사내에 땀 한 사발만 팔게나. 허사풍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금괴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위 땀은 비싸서 못 팔고 우리 집 강아지 침은 좀 나눠주지. 박 여사가 신호를 보내자 김서방 옆에서 소금에 절여져 자고 있던 곰이 어둠 속에서 크오 하고 일어났습니다. 하얗게 소금을 뒤집어 쓴 거대 괴물을 본 허사풍은 아이고 산신령님 살려주세요 라며 똥줄이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담장을 넘던 안악들은 이제 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전략을 짰죠. 김서방 냄새가 밴 소금을 훔치자. 박 여사가 뿌려놓은 소금이 김서방의 향기를 머금어 명품 조미료가 되었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제 박 여사는 사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당에 뿌린 소금을 지키느라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서방이 얼굴을 찌푸리며 박 여사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소금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제 몸에서 이제 꿀 냄새가 아니라 잘 익은 된장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 사위의 정수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이쿠, 이게 웬일이냐. 너무 절여져서 발효가 됐나 보구나. 달콤했던 한디가 구수한 된장 향으로 변하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 여사네 집에서 보양 냄새가 난다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곰은 이제 김서방을 찾는 게 아니라 김서방을 베개 삼아 숙성시키듯 품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인간 설팡에서 인간 매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여기 조선 최고의 장맛을 보러 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왕실의 주방장 상선내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비팔자란 말이냐. 김서방은 통곡했습니다. 상선내관은 그를 귀한 비단 대신 바람이 잘 통하는 볏짚 가마에 꽁꽁 싸맸습니다. 냄새가 날아갈까 봐서였죠. 한양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호호, 오늘따라 도성의 된장 익는 냄새가 어찌 이리 향긋하단 말인가. 김서방은 그렇게 조선 최초의 인간 발효제가 되어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임금님은 사내 진미에 물려 밥알을 모래 씹듯 하던 차였습니다. 상선내관이 김서방을 데려와 수라간 근처에 앉혀두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무국에 김서방의 발효된 땀 한 방울이 스쳤을 뿐인데 임금님이 국사발을 통째로 들이키며 외쳤습니다. 이 맛이다. 이 깊고도 구수한 인간미 넘치는 장맛이 어디서 왔느냐. 사위가 보쌈당했다는 소식에 박 여사는 부엌칼 대신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사위는 내 딸의 서방이지 임금님 찌개용이 아니란 말이다. 박 여사는 담장을 넘다 소금에 절여졌던 옆집 최과부와 동네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의 그 월담 기술 오늘 나라를 위해 써보자꾸나. 이 결사대의 최종 병기는 단연 곰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곰에게 거대한 볏짚 가마니를 둘러씌워 마치 거대한 메주덩어리처럼 위장시켰습니다. 곰은 김서방의 향기를 찾아 궁으로 가야 한다는 박 여사의 명령에 알았다 하며 비장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선 최고의 담넘기 고수들이 모인 소금 결사대는 밤이 되자 궁궐 담장 앞에 섰습니다. 최과부가 먼저 가볍게 날아올랐고 그 뒤를 이어 여인들이 마치 나비처럼 담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이 담장을 넘으려다 기와를 다 박살냈지만 여인들이 소금을 한 움큼씩 뿌리며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숨은 장들은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그 시각 수라간에서 김서방은 뜨거운 가마솥 옆에 묶여 있었습니다. 상선내관은 김서방 조금만 더 땀을 내보게 임금님이 비빔밥을 드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라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김서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땀을 흘렸고 그 증기가 밥알에 배어들자 밥에서 황금빛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의 효능을 확인한 상선내관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내를 아예 장독대에 가두고 평생 우려내면 나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구나. 그는 김서방을 커다란 옹기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수라간 지붕이 무너지며 하얀 가루가 눈처럼 내렸습니다. 이놈들! 내 사위 내놔라! 박 여사가 천장에서 뛰어내리며 상선내관의 얼굴에 소금을 정통으로 투척했습니다. 쫙! 아이고, 내 눈, 웬 소금 귀신이냐? 수라간은 순식간에 소금밭이 되었고 뒤따라 들어온 안악들이 국자로 주방 궁녀들을 제압했습니다. 위장의 대가였던 곰은 수라간 옆 왕실 비밀창고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임금님만 드시는 전국 각지의 명물 꿀단지가 가득했죠. 곰은 이게 웬 횡재냐 싶어
꿀단지를 품에 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꿀 향기와 김서방의 메주 향기가 섞이자 궁궐 전체에 말로 표현 못할 환상의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냄새에 홀려 수라간까지 내려온 임금님은 난장판이 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쓴 내관들, 꿀단지를 안고 있는 곰, 그리고 옹기 속에서 고개를 내민 김서방. 임금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김서방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하게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를 맡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대들이 이 기가 막힌 단짠의 주인공들인가? 수라간 바닥에 주저앉아 김서방의 된장 향기와 곰의 꿀 향기가 절묘하게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던 임금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평생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로다. 김서방, 자네를 왕실 공식 인간 육수로 임명할 테니 평생 내 곁에 있게. 김서방은 사색이 되어 박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박여사는 소금 바가지로 바닥을 쾅 치며 외쳤습니다. 전하, 사위는 찌개용이 아닙니다. 대신 제안을 하나 하죠. 저희 사위가 자고 나면 밟히는 저 향기 밴 소금을 진상품으로 올릴 테니 사위는 제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임금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소금 한 꼬집을 찍어 먹어보고는 감탄하며 수락했습니다. 김서방은 인간 육수가 될 위기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꿀단지를 들고 따라온 곰은 이제 완전히 식구로 정착했죠. 알고 보니 이 곰은 산신령의 심부름꾼이었는데 김서방의 향기에 취해 임무를 잊고 당분 섭취에만 몰두하던 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밤마다 소금을 뿌리는 게 보안용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이 자는 동안 뿜어내는 달콤하고 구수한 향기를 소금이 싹 빨아들이면 그것을 모아 천하제일 조미료로 팔기 시작한 것이죠. 전국 각지에서 주부들이 이 소금을 사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소금 방석에 앉은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사위가 행여나 냄새가 빠질까봐 매일 보약으로 조청과 된장국을 먹였습니다. 김서방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고 이제는 걷기만 해도 뒤에서 벌들이 행진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담장을 넘는 안악은 없었습니다. 담장 위에 소금을 뿌려 미끄럽게 만든 건 기본이고 혹여나 누가 머리를 내밀면 곰이 나타나 크오 하고 인사를 건넸기 때문이죠. 최과부는 결국 박 여사의 소금 가게에서 알바생으로 취직해 소금을 포장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의 아내 박 여사의 딸은 남편의 발바닥이 자반고등어처럼 절여지는 게 안쓰러웠지만 사실 밤마다 남편의 목덜미에서 나는 그 단짠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소금 조금만 더 세게 뿌려주셔도 돼요. 사위는 이제 집안의 영웅이자 맛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밝혀지는 소름 돋는 진실. 박 여사가 밤마다 소금을 뿌린 건 사위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박 여사는 젊은 시절 미각 상실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들어온 날 그 향기 덕분에 미각이 돌아왔던 것이죠. 박 여사에게 소금은 사위를 지키는 부적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다시 맛깔나게 해준 마법의 가루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6년 현재 강남의 사장님, 한 이것 좀 주세요. 유명 단짠 저도 이것 디저트 주세요. 카페가 알겠습니다. 대박이 잠시만요. 났습니다. 그 집 사장님은 항상 어깨에 소금기를 묻히고 다니는데 그가 만든 도넛에서는 묘하게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전설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는 곰인형을 닮은 거구의 아르바이트생이 소금을 나르고 있다죠. 김서방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평생 발바닥이 소금기에 절여져 각질이 생길 틈이 없었지만
장모님의 짠맛 나는 사랑 덕분에 그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보다 달콤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간 조미료 김서방의 이야기는 이렇게 훈훈하고 짭짤하게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싱겁다면 오늘 밤 방 앞에 소금 한 줌 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곰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 넉넉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구독, 배꼽 잡는 야담으로 좋아요. 돌아오겠습니다. 몽경야화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글 남겨주시고 시청 소감도 함께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